네, 안녕하세요. 허청아의 사이다 육아입니다. 오늘은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질 검사 그리고 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제 주변을 포함해서 많은 그 부부들과 그다음에 모든 아이들의 그런 기질을 검사를 많이 해주기도 했고요. 기질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기질은 성격과는 다르고요. 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굉장히 어린 아이들인데 기저귀 갈아줄 때 어떤 애는 가만히 이제 얌전히 있는 애기가 있는 반면 막 다리 발차기 하고 난리 나가지고 막 기저귀 갈기도 어려운 애기가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봐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빵긋빵긋 웃고 막 이제 웃어주는 아이들 있잖아요. 반면에 낯선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봤을 때 정말 이제 타고 태어난다는 거를 실감할 수 있죠. 100일 이전에 아이들한테도 이런 그 기질의 뚜렷한 특성들은 보여지기 때문에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작은 행동들에서부터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아는 것은 전 두 가지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이의 기질을 아는 게 내 양육 효능감을 되게 높여줘요. 내가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데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우리 아이는 이런 데 강점이 있고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내가 되게 적절하게 양육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체념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내가 아이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뭔가 유별나고 예민하고 뭔가 이상하게 막 산만한 애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난 이게 우리 아이의 고유의 모습이구나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이 양육의 스트레스를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질이라는 거는 도저히 바뀔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네, 맞아요. 기질은 타고 태어나서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격으로 나아가는지는 또 달라져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의 타고 태어난 기질을 어떤 식으로 좀 가꿔주느냐가 아이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기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아이와 부모의 조화 적합성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화 적합성이라는 것은 goodness of fit이에요. 아이와 내가 얼마나 기질적으로 핏을 잘 맞추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학자는 이 기질의 조화 적합성을 이렇게 왈츠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같이 맞춰나가기는 어려워요. 부모의 아이가 맞춰주기는 어렵고 일방적이지만 아이에게 내가 맞춰주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맞춰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기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남편의 기질을 아는 것, 아이를 많이 봐주는 우리 친정엄마의 기질을 알아서 적절하게 이제 이런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들을 파악하는 것도 이 핏을 잘 맞춰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이건 제 아이의 예시기도 한데 저희 아이는 정말 탐색하기를 좋아하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키즈 카페 가면은 놀이기구가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네 번째 거까지 다 타봐야 되는 아이인데 첫 번째 걸 타면서 두 번째 걸 봐요. 두 번째 걸 타면서 빨리 세 번째 걸 타고 싶어서 두 번째 거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탐색이 굉장히 활발한 아이인데 예를 들어 이런 아이를 보면서 부모 A는 우리 아이는 새로운 거에 이렇게 적응을 잘한다. 이러면서 새로운 거 보면은 쫄지도 않고 이렇게 탐색도 잘하는구나 생각하는 부모가 있고 부모 B는 이렇게 산만해서 어떡하냐. 이거 봐봐라. 지금 이거 하나 타면서 또 다음 거 못할지 보면서 지금 이 타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산만한 거 너무 산만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와 더 핏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모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결국에는 이제 부모와 아이의 핏을 좋게 만들어가는 방향인데요. 그럴 때 내 기질을 이해하면 우리 아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좀 의식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의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가 스스로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여러 가지 특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이 세 가지 기질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추구, 두 번째는 위험회피, 세 번째는 사회적 민감성이에요. 이 세 가지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인 자극추구에 대해서도 아이의 기질 특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자극추구의 특성은 내가 얼마나 새로운 자극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느냐의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극추구가 높게 태어난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탐색을 많이 하고 그다음 적극적이에요. 네. 그리고 자극추구가 낮은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에 적극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고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예시처럼 키즈 카페에 갔다 생각했을 때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단번에 달려가서 이제 모든 놀이기구들을 다 탐색을 해보겠죠. 근데 자극추구가 낮은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데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어린이집에서 봤던 놀잇감인데 하고 익숙한 거에 먼저 다가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눈으로 천천히 탐색하다가 겨우 만져본다거나 하는 식의 특성을 보이는 걸로 자극추구의 정도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우리 아이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혹은 이제 우리 남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자극추구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요. 저희 남편도 굉장히 높고 저희 딸도 굉장히 높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은 이제 먹는 것도 새로운 걸 계속 먹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잘 맞아서 다행이죠, 셋이.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는 새로운 걸 자극 추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해. 그러면 좀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혹은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좀 익숙한데 계속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응. 되게 소극적이고 사람도 보면은 울고 이런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회에 나중에 사회성에도 문제가 조금 생길 정도로 너무 소극적이고 네. 이런 기질을 타고난 아이야. 네. 근데 이런 아이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네.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기질이 타고 태어난 게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질을 뭔가 계속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양육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자극 추구가 너무 낮아. 그리고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싫어해. 근데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걸 아이들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안전하게 탐색을 해 나갈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이 기질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질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 긍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고 부정적인 면이 좀 완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영유아 시기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너무 탐색을 안 하고 소극적인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에도 새로 가야 되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봐야 되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이런 그 바운더리를 아주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안전기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는 조금 내가 좀 더 탐색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새로운 곳에 갔어도 내 안전기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빠야. 그 아빠 옆에 있을 때는 조금 탐색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렵더라도 내가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알고 있고 얘는 새로운 걸 탐색하는데 조금 거부감이 심한 아이인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옆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 기질을 좀 타고났다 했을 때 이게 유독 답답한 부모가 있는 반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맨날 반복적인 거 하려고 해. 근데 나도 비슷해. 그러면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되게 새로운 걸 추구하고 맨날 난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 애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해. 그러면 이게 뭔가 되게 답답해 보이고 해결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그대로 되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이제 이런 아이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이 기질을 잘 맞춰줄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둘이 되게 이제 또 영혼의 단짝이 되기도 해요. 두 번째 기질 특성은 위험 회피입니다. 그 위험 회피는 말 그대로 이제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두려움과 불안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이런 것도 사실은 타고 태어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선천적으로 높습니다.
위험회피가 낮은 아이들은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덜하고 뭐든지 좀 쉽게 다가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 위험회피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사실은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왜냐면은 위험회피가 높은 아이들은 내가 충분히 내가 걸음마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제서야 발을 한 발 떼기를 시작하는데, 위험회피가 낮은 아이들은 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다르게 그냥 이제 시도하고 넘어지고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걸음마가 좀 빠른 아이들은 위험회피가 낮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걸음마도 좀 느리고, 사실 발화도 비슷해요. 내가 충분히 뭔가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제서야 발화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 이게 뭐가 됐든 일단 내뱉고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좀 기질의 특성을 이해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아이구나에 대한 걸 이해하면 좀 기다려주는 게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사회적 민감성이에요. 이 사회적 민감성은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반응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도이고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선생님의 반응이라든지 부모의 반응에 쉽게 동요가 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눈치가 빠른 아이들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이고요.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아이들은 반면에 주도적이고 그다음에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반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도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자극 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세 가지 특성으로 이제 기질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질이 사실 이런 세 가지 특성을 또 조합이 되면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극 추구가 높은데 위험회피가 낮아. 이런 애들은 굉장히 많이 다쳐요. 왜냐면 내가 막 새로운 데 막 탐색하고 싶은 욕구가 높은데 동시에 겁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막 미끄럼틀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인 아이들의 특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험회피가 높은데 자극추구가 낮아. 그런 애들이 이제 굉장히 차분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기를 어려워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또 그런 시너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런 기질의 특성을 뭔가 대충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이걸 좀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질 검사를 위해서 센터에 방문하면 36개월부터 기질 검사 가능하거든요. 근데 36개월 이전부터도 기질에 대한 그 파악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피카비 팀이랑 같이 기질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거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고요. 개발을 해두었으니까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링크를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검사했을 때, 아빠가 검사했을 때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와 남편이 생각하는 아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내 기질과 남편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분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도 있고요. 같은 부분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남편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아이의 기질이 어떤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막 테스트를 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질에 대한 TCI라고 하는 기질 및 성격 검사를 검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세 가족을 선정해서 이 가족 전체 기질을 좀 분석해드리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에 선정이 되시면 엄마 기질, 아빠 기질, 그다음 아이 기질까지 세트로 같이 검사를 다 해서 각각의 기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 우리 세 가족에 대한 조화 적합성에 대한 그 결과까지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